10번째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주시 우화동의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 대형 교회 35%는 내일 예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익산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로부터 KTX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대학생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에 사는 25살 대학생이 7개월간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한 뒤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 저녁 인천검역소에서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병상에 입원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만큼 도내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전북의 코로나19 10번째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농협과 동네 의원에 이어 대중목욕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라북도는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교회 예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휴대폰 GPS를 통해 코로나19 10번째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0일 전주시 우화동의 대중목욕탕을 2시간가량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목욕탕 직원 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0번째 확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음식 재료를 납품해온 지난해 재료상을 중심으로 감염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확진자가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만큼 중복 감염 가능성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의 증상이 코로나19의 증상은 아니고 이런 호흡기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은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교회 예배와 PC방, 유흥주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는 학생들이 개학하는 다음 달 초까지 미사와 법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좁은 실내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많이 머무는 것은 현재 방역에 있어서 제일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한편 확진 판정을 받아 남원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은 완치돼 대구로 돌아갔으며 김제생활치료센터에 입수 중이던 4명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종교 집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전북 대형 교회의 35%는 내일 예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신도 900여 명이 다니는 전주의 한 교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도 현장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 절차를 줄이고 마스크 착용과 뛰어앉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이미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찬양도 있고 하는데 다 그런 것들 생략하고 마스크 쓰는 가운데서 전주의 또 다른 교회도 가급적 신도들 방문을 자제시키고 온라인 예배도 진행하지만 내일 현장 예배를 중단하진 않습니다. 안 모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 나가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만? 전라북도가 신도 300명이 넘는 교회 100곳을 조사했더니 35곳이 이번 주말 예배를 진행할 예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8곳은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전체 교회 657곳의 80%가 내일 예배를 진행할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예배를 예정한 교회 주변 주민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근데 안 해야지. 안 하는 게 맞잖아.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는 게 똑같아. 주민들 때마다 하더라고.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강교회는 지난 8일까지 예배를 강행하면서 66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대표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익산 갑 선거구입니다. 익산역 주변 개발은 10년 넘게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익산역 주변 개발은 지난 2010년부터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오랫동안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민간 자본 유치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KTX까지 개통되면서 익산시가 다시 역세권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해결책은 5인 5색입니다. 민주당 김수웅 예비 후보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해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시는 재정이 없고 정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중점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미래통합당 김경환 예비 후보는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을 넓혀 명실상부한 호남의 관문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인구 유출이 심각해서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건데 인구 유입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 SOC 사업, 또 역세권 확장, 또 역을 복합 환승 센터로 전체 호남의 관문으로. 민생당 고상진 예비 후보는 권역별 특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테마 거리를 조성해서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인동 지역은 애견 특구를 조성하고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로 되어 있는 영정통은 키덜트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악동 지역에는 수학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민생당 황세현 예비 후보는 주상복합 아파트 조성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주거 공간과 함께 대형 상가를 조성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몇 층 이상은 주택, 몇 층 이하는 상가, 백화점 같은 거 입점하면 좋겠죠. 익산 관광과 함께 여기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민중당 전권희 예비 후보는 음식과 보석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문화예술 거리와 연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구축을 해서 실제 많은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시민들이 익산역에 익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유입 동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익산 갑에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최영수 씨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 주 초 잇따라 전북 현안과 민생 현안 등을 담은 전북도당 차원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 민생당은 전북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착수할 예정이고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되면 지역구 출마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3명이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 출마자를 이충국 전 도의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항로 전 군수의 낙마로 총선과 함께 치르게 된 지난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과 이충국 전 도의원의 맞대결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충국 예비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하는 김현철, 송상모 예비후보와 힘을 모아 기득권 세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진안의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군축제 15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전라도는 지리산 산수유꽃 축제와 삼리의 딸기 축제 등 8개 지역 축제가 취소됐고 남원 춘향제와 익산 서동 축제 등 7개 축제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개의 또 다른 축제가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축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로 학생 등교가 늦어져서 겪는 대학 내 상가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석대는 교내 상가 20곳의 임대료를 석 달간 50% 인하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9곳의 임대료도 1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대와 전주대 등도 교내 입점 상가와 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0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국제선에 이어 앞으로 한 달간 국내선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 김포와 청주, 군산에서 제주를 잇는 국내선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중단 기간의 예약자는 인수기업인 제주항공으로 연결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고창군 신림면 입전마을 뒤 방장산에서 불이 나 임야 3헥타르를 태우고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고창군과 산림청, 소방당국은 헬기 7대와 5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밤새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잔불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